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대사 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2중단원 근대국가 수립운동, 4소단원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또 다른 중단원입니다. 3중단원 일본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운동, 1소단원 일본의 침략과 국권 침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봐야 될 것은요. 고종 황제가 실시했던 광무개혁과 그리고 그의 그 동시대에 이루어졌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본의 침략 그 시기를 이제 국권 침탈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알아갈게요. 국권 피탈기. 국권을 빼앗기는 시기다. 피자입니다. 당할 피자죠. 국권 피탈기라는 표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8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학습 목표 우리 소단원에 나왔던 대로 첫 번째입니다. 고종 황제가 실시한 광무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을 설명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표를 보시면요.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됐고 그 이듬해 여러분들 독립협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 독립협회는 민중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죠. 그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고종 황제가 반포한 것은 바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대단히 황권 중심의 그런 문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902년 제1차 영일동맹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는 모두 나라 빼앗기는 그런 이야기를 좀 압축적으로 살펴본 것이고요. 요 연표에 나온 거 우리 이따가 국권 피탈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지게까지는 여러분들 광무개혁으로 좀 광무개혁 라인으로 생각해 주시고 러일 전쟁부터 한일병합조약까지는 국권 침탈로 개념을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고종의 분투 광무개혁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고종이 지향한 한국의 모습은 자, 이 한국은 바로 대한제국 되겠죠. 대한제국 되겠습니다. 자, 어떤 대한제국을 원했는가? 자, 일단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잖아요. 그죠? 자, 해산된 이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니 대한국 국제의 내용은 여러분들 군사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누가 갖는다? 그렇죠? 황제가 갖게 됩니다. 해서 전제군주제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군주제라는 것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제라는 것은요. 자, 다시 써볼게요. 전제라는 것은 오로지 전자에 그 제도, 제어하다, 내지는 절제하다 할 때 그 제자인데요. 그냥 황제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전제군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와 좀 비교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지향해서 이런저런 개혁을 실시한 고종 황제는요, 광무개혁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물론 당시 쓰던 용어는 아니지만, 자, 기본 방향 보겠습니다. 자, 광무개혁의 성격, 기본 방향입니다. 바로 옛 것을 기본으로 두 글자로 하면 한자로 구본이 됩니다. 옛 구자의 기본 본자죠. 자,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여러분 신참입니다. 새로운 신자에 참고할 참자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본 신참, 광무개혁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가는 용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군사 부분에서는 어떤 걸 했느냐? 자, 여러분들 원수부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원수의 부라는 거죠. 원수는 국가 원수 얘기할 때 그 원수인데 그 군 통수권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군사권을 황제에게 모으게 되는데 그러한 군사력을 또 증강시켜야겠죠. 그러면 3차 가부개혁, 즉 을미개혁 때 나왔던 중앙군 친위대, 지방군 진위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무관학교 설립해서 장교들 길러내는 거죠. 지금의 사관학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양전서, 자, 땅을 크기를 재는 거죠. 측량해서 그거에 대한 주인을 찾으면 그 주인에게 소유권 증명문서, 즉 지계라는 것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확립했다.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내야겠죠. 땅 주인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재정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재정 확보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근대식으로 만든 뭐 공장, 회사, 시설 등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민간 주도의 금융기관 나와 있죠. 뭐 한성은행이라든지 대한천일은행이라든지. 자, 대한천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의 아마 우리은행일 건데 한번 팩트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혹시 틀렸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자, 사회공업의 진흥을 위해서 실업교육 학교 설립하는데 이 실업이라는 것은 실제
그 업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업계, 일자리 잃는 거 아닙니다. 실제 업계에서 사용하는 거. 자, 유학생 파견도 있다고 하고요. 자, 상공업 배우는 거 상공학교죠. 자, 광무. 자, 요 광자는 좀 찾아보니까 또 다른 한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어때는 그 쇳돌 광자긴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광업에 관련된 업무를 배우는 곳이 바로 광무학교 되겠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국권 피탈기 볼 건데요. 자, 국권 피탈의 경우는 여러분들 이 과정이 좀 지난하긴 한데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파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좀 빈칸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입장에서 조선을 삼키겠다고 시작했던 그 강화도 조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1870년대였잖아요. 근데 80년대쯤 가면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이모군란에 이어서 갑신정변도 이어졌었죠. 자, 근데 일본은요, 강화도 조약 때부터 이 조선 삼키려고 아주 가든 수를 다 썼었습니다. 특히 강화도 조약의 여러분들 1조 내용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조선 너희는 자주국이야, 우리랑 평등해,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모두 청나라를 의식한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영향력을 조선에서 좀 걷어내고 이제 조선은 내 거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숨겨진 의도가 담겨있는 그런 강화도 조약의 첫째 조항이었는데요. 자, 근데 80년대 되니까 이모군란, 갑신정변 모두 여러분들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비로소 90년대 청일전쟁 벌어졌죠? 청일전쟁 벌어졌어, 90년대. 자, 근데 여기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일본이 이겨서 여러분들 맺었던 조약, 그렇죠? 시모노세키, 이 새끼 저 새끼 시모노세키 조약 되겠습니다. 자, 아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것에 부딪혔던 사건이 있잖아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뭐 땅도 가져오고 뭐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랴오둥반도 도로 토해냈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삼국 간섭 때문이었죠. 삼국 간섭, 여러분들 삼국이 누구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 중에 주도한 나라는 러시아라 그랬죠. 독 풀어버렸다. 조선을 먹으려고 요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독을 풀어버렸다. 독 풀어 기억하시죠? 해서 여러분들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아진다. 여러분들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랑 일본이 대립하게 된다. 요런 그림이 있다는 거, 요런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 맥락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을 하는데 이때 일본 편을 들어주는 그런 서양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과 미국 되겠고요. 자, 이 와중에 한국은 뭔가 낌새를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 이거 10여 년 전쯤에 청나라랑 일본이랑 우리 조선 땅에서 전쟁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랑 일본이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는 거 별로 좋지가 않아. 뭔가 느낌이 낌새가 안 좋아. 해서 중립국 선언을 합니다. 근데 완전 개무시당하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 1904년 발발했고요. 자, 일본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맺어서 한국 땅에서 전쟁터가 한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임의라는 것이 마음대로라는 뜻이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이제 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외교고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겠죠? 스티븐스 외교고문입니다. 그리고 재정고문 일본 사람 메가타입니다. 여러분들 특이하게도 스티븐스는 미국 사람입니다. 친일파 미국인이죠. 해서 이렇게 와서 내정 간섭을 실시하게 되고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 러일 간의 전쟁이 좀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 동해에서 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동해 해전으로 인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승기를 좀 잡게 됐고요. 이후에 일본이 미국과 밀약을 하나 맺으니 그것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정식 그런 조약은 아니었고요. 그냥 뭐 메모지 같은 곳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일본인 가스라랑 미국인 테프트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좀 발견이 돼서 이렇게 좀 사료로 남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 즉 1차 동맹에서 여러분들 갱신한 거죠. 결속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영국이 얘네 일본이 좀 한가닥하는데 러시아 상대로도 잘하는데 하면서 그 일본에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보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국이 아까 그 밀약 맺었던 그 미국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야, 너네 전쟁 그만하고요. 전쟁 그만하고 이리 좀 와봐 해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요. 자, 이리 오라 그랬죠, 여러분들. 미국 땅입니다. 포츠머스. 요거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에 불러서 러시아와 일본을 불러서 여러분들 포츠머스 조약 맺은 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종전시켰는데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마치게 되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조선 혹은 한국을 먹는 데 있어서 방해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과
을사늑약을 맺게 되죠. 사실 선생님이 수업할 때 여기다가 일본을 넣어야 되는지 한국을 넣어야 되는지 좀 헷갈렸었는데 그냥 아무튼 이거 한국이나 일본이랑 맺은 겁니다. 자, 근데 맺었는데 강제로 맺어졌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늑약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름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이 협약이 무효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도 뭐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무효는 맞기는 한데 그것은 이제 절차상의 무효가 될 것이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 늑약의 효력이 발휘가 되어 버렸죠.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그 일본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을 통째로 감시하는 거죠. 한국통감부 줄여서 통감부가 설치되는데 그 통감부의 첫째 즉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 되겠죠. 이등방문이라고도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종이 이 을사늑약이 끝내 도장 안 찍거든요. 도장 안 찍고요. 이거 계속 무효라고 이거 억울하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당시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1907년에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게 되니 이 특사가 들어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회의장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여러분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분의 선생께서 헤이그 특사로 갔는데요. 밀사로 간 거죠. 회의장 못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막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독립운동 계속 하셨던 분들도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자, 이제 해서 이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 즉 외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일제 입장에서는 지금 을사늑약을 본인들 입장에서는 을사조약 내지는 제2차 한일협약을 위반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강퇴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한일 신협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 1907년이 정민년이다 보니까 7개 조항이 있었다. 정미 7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약의 내용에 따라 또는 그 조약에 붙었던 부칙의 내용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각부 차관에 일본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됩니다. 이제 군대도 없는 나라가 됐어요. 자, 일제는 이제 그 이후로 1908년, 9년 이렇게 사법권, 경찰권까지 모두 차지하게 되고요.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을 일주일 뒤에 발표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공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8월 29일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불과 8월 15일, 즉 2주 전만 해도 우리 광복절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8월 29일에 국치일, 심지어 그때 1910년이 경술년이었기 때문에 경술국치라고 부르는 그 날짜가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광무개혁과 국권 피탈, 일본에 의한 국권 침탈 라는 얘기를 배워봤습니다. 우리 한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